네, 2020년 3월 19일 목요일 중앙일보 일면 기사입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고3 아들, 마스크 줄선 그날 밤 발열, 마지막 말, 엄마 나 아파. 대구에서 폐렴 증세를 보인 17세 청소년이 갑자기 숨지면서 보건당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감염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코로나19로 확인되면 국내 첫 청소년 사망 사례가 된다. 18일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15분쯤 대구시 영남대병원 A군이 사망했다. 주요 장기들이 동시에 나빠지는 다발성 장기 부전이 사인이었다. 기저질환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지난 13일 오전 발열 등 증상으로 경북 경산중앙병원을 찾았다가 X선 검사에서 폐렴 징후가 나타나 이날 오후 영남대병원으로 옮겨졌다. 이후 상태가 급격히 악화해 혈액 투석과 에크모 등의 치료를 받았다고 한다. 코로나19와의 연관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여러 번 시행한 코로나19 유전사 검사에서 음성이었고 추가로 시행된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여 일단 미결정으로 판단하고 있다. 재검사 결과에 따라 감염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막내 아들의 사망 소식을 접한 A군의 부모는 오열했다. 그의 아버지는 이날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아들이 코로나19인지는 상관이 없다. 열이 41도가 넘는데 코로나19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냥 집에 돌려보낸 경산중앙병원이 원망스럽다고 했다. 그에 따르면 A군은 지난 10일부터 발열 증상을 보였지만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 경산중앙병원에서 약만 받고 집에 돌아왔다. 이후 하루 만에 상태가 위독해진 A군은 영남대병원으로 옮겨져 엿새간 치료를 받다 숨졌다. A군의 아버지는 아들은 중국을 다녀온 적도 없고 신천지도 아니다. 폐염증으로 위독하다고 판단했음에도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며 집으로 돌려보내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주장했다. 경북 경산 지역 고교 3년생인 A군은 비가 오던 지난 10일 오후 5시부터 1시간 동안 줄을 서서 마스크를 구매했고 그날 밤 발열 증상을 호소했다. 아들은 내가 직장암 3기라 무척 조심했다며 아들이 내가 운영하는 학원에 한번 들른 것 외엔 최근 3주간 외출한 적이 없어 코로나19를 의심하긴 어려웠다. 감기약을 먹었는데도 열이 내리지 않아 병원을 찾았다고 말했다. A군은 어머니와 지난 12일 오후 6시쯤 경산중앙병원을 찾았는데 체온이 41.5도나 됐다. 당시 의사는 선별진료소가 닫아 검사는 다음날 해야 한다며 해열제, 항생제를 처방했다. A군은 13일 오전 경산중앙병원 내 선별진료소를 찾아 코로나19 검사와 폐 X선 검사 촬영을 했다. 의사는 폐에 염증이 있다며 더 센 약을 처방해 주겠다. 집에 가라고 했다고 한다. 그러나 증세가 나아지지 않자 어머니가 오후 4시쯤 병원에 다시 전화했다. 병원에서는 3차 병원으로 가기 위한 소견서를 써주겠다고 오라고 했다고 한다. 하지만 병원에서 A군 부모는 갑자기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들 것 같다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결국 A군은 영남대 병원으로 이송됐다. 격리 병실에 들어서던 아들이 부모에게 한 마지막 말은 엄마 나 아프다였다. 그리고 엿새 동안 부모는 차 안에서 아들을 기다렸다. 보호복도 없이 부모는 코로나19 의료진들이 방호복을 입고 가는 화장실을 쓰며 완치 소식을 기다렸지만 A군은 인공호흡기, 신장투석 등 치료를 받다 숨졌다. A군의 어머니는 영남대 병원에 간 첫날 자정이 넘어서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다. 그 전화를 못 받은 게 한이다며 울먹였다. 아버지는 아들은 1학년 때 반장, 2학년 땐 부회장을 했다. 반듯한 아들이었는데 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이에 대해 경산중앙병원 관계자는 환자가 내원한 뒤 진료를 받고 병원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은 현황을 경산시 측에 전달했다며 경산시 측에 문의해달라고 말했다.
경산시 관계자는 병원에서 사망자 진료 내용을 받은 건 있지만 해명이나 입장을 전해받은 건 없다. 보건소 쪽에 확인해 보겠다고 했다. 경산시 보건소 관계자는 17세 소년 사망과 관련해서 병원 측의 입장이나 해명에 대한 자료는 따로 받은 게 없는 것으로 안다. 팀장급 이상 간부에게 확인을 해보고 연락해 주겠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이날 이후 연락을 받지 못해 재차 병원 측과 보건소 측에 연락을 취했지만 공식적인 입장을 듣지 못했다. A군이 만일 코로나19 양성으로 확인되면 청소년 첫 사망 사례가 된다. 세계 사례를 봤을 때도 이례적이다. 그간 보건당국과 전문가들은 해외 임상 결과를 인용, 소아와 청소년의 경우 감염되더라도 중증으로 갈 확률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밝혀왔다. 그러나 김윤경 고려대 안산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절대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호흡기 바이러스 가운데 건강한 사람이 폐렴만으로도 사망하게 하는 바이러스가 흔치 않지만 있다고 말했다. 반면 한 감염내과 교수는 코로나19로 사망할 정도면 바이러스 양이 매우 많았어야 한다. 그랬다면 검사에서 바로 양성이 확인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네, 두 번째 기사입니다. 트럼프가 불붙인 코로나 수당.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성인 1인당 현금 $1,000, 약 120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베 신조 일본 정부도 경제난 타개를 위해 현금 지급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가 초래한 경제 마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현금을 나눠주는 방안이 선진국에서 급 물살을 타고 있는 셈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현금 지급안은 의회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의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어 미국인들은 이르면 사흘 말 현금을 손에 쥘 것이라고 워싱턴 포스트, 블룸버그 통신 등이 17일 보도했다. 현금 지급 2,500억 달러를 포함해 미국 경제에 직접 주입하는 경기 부양 패키지는 1조 2천억 달러, 약 1,500조 원 규모로 2009년 금융위기 때 동원한 부양책 7,870억 달러를 훨씬 뛰어넘는다. 미국 국내 총생산 GDP 2018년 기준 20조 50천억 달러의 6%에 육박한다.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은 이날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미국인들은 지금 현금이 필요하다면서 그들에게 즉각 수표를 지급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초고소득층은 현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WP는 제도가 단순해 긴급 구호가 필요한 이들에게 빠르게 제도 전달하고 실업급여나 복지급여처럼 정부의 지원을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돈 사용처에 제한이 없는 것을 현금 지급의 장점으로 꼽았다. 미국은 앞서 두 차례 경제 위기 때 현금을 지급했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2009년까지 이어진 대침체 당시 거의 모든 성인에게 300에서 600달러, 아동에게 300달러를 지급했다고 WP가 전했다. 2001년 닷컴 버블 붕괴 시기엔 대부분의 미국인이 300달러를 받았다. 그 같은 과거 비상대책을 꺼내든 것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 충격이 그만큼 커질 수 있다는 의미다. 문우신 장관은 3.5% 수준인 미국 실업률이 정부 개입이 없다면 20%로 치솟을 수 있다는 경고를 내놓았다고 복수의 공화당 소식통이 미 언론에 전했다. 하지만 로이터 통신은 미국의 재정 적자를 고려한다면 앞으로 미국 경제가 다시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베 정부의 현금 지급안은 마이니치 신문 보도로 알려졌다. 일본은 금융위기 당시 국민들에게 약 2조엔, 약 23조 원 규모를 지급했다. 1인당 최대 2만엔, 약 23만 원이었다. 자민당 한 간부는 이번엔 적어도 15조엔, 약 170조 원은 될 것이라며 직업 규모 대폭 확대 의사를 밝혔다. 국내에선 여권에서 재난기본소득 실시 주장을 쏟아내고 있다. 이날만 해도 우원식, 김영춘 의원 등이 가세했다. 여권에선 특히 재난기본소득을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언급했다.
이낙연 민주당 코로나19 국난 극복 위원장은 일부 지자체에서 재난 기본소득에 가까운 긴급 지원 정책을 펴고 있는데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내일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첫 비상경제회의에서 논의와 결정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시는 중위소득 100% 이하 117만 7천 가구에 30만 원에서 50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앞서 전북 전주시와 경기도 화성시도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52만 원에서 200만 원 지원안을 내놓았다. 트럼프 행정부의 고강도 처방에도 시장의 공포심은 여전했다. 오후 10시 30분 개장과 함께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5% 넘게 하락했고 심리적 저지선으로 여겨왔던 2만 선이 무너졌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18일 트위터를 통해 캐나다와의 국경을 일시적으로 닫겠다. 국경 폐쇄는 캐나다와 합의에 의해 이뤄졌고 양국 무역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